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주사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주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증권 종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자, 차트들이 어때요? 상법 개정 관련해서 1차 파동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파동은 제대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쵸? 좀 오르다가 다시 주저앉는,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들이 지금 증권주들이 비슷합니다. 움직임이. 그쵸? 오늘 급등한 것들도 꽤 많이 보이고요. 이게 어떤 거로 볼 수 있냐면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한 개의 종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돈만 번다 싶으면 증권사 종목들이 다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만 이용하죠.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매출만 좀 나온다 싶으면 차트들이 정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역시도 사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운영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업이 뭐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키움증권도 꽤 돈을 잘 버는 회사죠.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 실력이다라고 하면 키움증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고 있다. 근데 증권주만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금융주까지도 같이 올랐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 그렇죠? 다 올랐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합을 합치게 되면 시가총액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해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개의 종목처럼 마치 움직이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1차 파동이 나오고 2차 파동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녀석들이 올라가면 시장을 또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트들도 다 괜찮아요. 사실은 크게 오른 것도 맞지만 2차 파동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절정으로 갈 때 차트가 엄청나게 위로 각도를 치고 올리는 이런 그림도 나오거든요. 이런 그림이 전반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배당 때문에 큰 손들이 이것을 사고 그렇게 금방 팔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배당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좀 수년 정도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다만 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배당보다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돈들이 쉽게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주사 종목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차트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직 엄청난 고점 시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서야 모멘텀이 시작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쉽게 돈들이 이탈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의 목적에 부합되는 분들은 이런 관점으로도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다음 타자의 후보 중에 하나가 지주사 종목을 보고 있어요. 테마가 잡힌 뭐 소형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통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뭐 차트를 보여주는 그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후보군이 지주사 종목, 우량주 종목, 이런 것들의 상승 랠리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볼까요?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리고 최고 거래량을 찍고 곧바로 수직 하강한 다음에 오늘도 기세가 좋게 반등 힘이 좋습니다. 아마 오늘 미장도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된다, 그런 호재가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들이 또 추가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앞에 저항대가 크면 이거를 소화해주냐 마냐, 그거는 세력만 알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아무리 차트 분석을 잘한다 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위를 보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떻게 갈 거냐?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시간을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깊게 누르고 갈 거냐? 세력들에겐 이러한 선택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어요. 세력 입장에게는. 실적은 분기마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기마다 나오니까 그 분기 기간 동안 실컷 털었다가 갑자기 올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는 세력이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럼 누를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 3일 정도 미친 듯이 흔들었죠. 그 흔든 것 때문에 개인들이 나갔다고 하면 바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분석 가운데는, 일반적인 흐름 가운데는 이거를 한 번에 뚫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살짝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랠리를 주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자,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올라왔던 이런 모습도 본 적 없는 차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예상을 깨버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하이닉스가 분기 실적 믿고 간다고 하면 이런 당장의 흐름을 예측하기보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년을 보고 그냥 가세요. 그 누구도 다음 주에 움직임, 다음 달에 움직임 이런 걸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보고 갔다면 실적 보고 내년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돌파하지 않고 옆으로 가거나 눌러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상되는 차트 모양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 친구가 바로 돌파를 해줄 수도 있어요. 내일 같은 경우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너무 쉽게 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약간 의심도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나 이 라인을 좀 이탈하면서 흔들 수도 있거든요. 또 흔들었다가 다시 한번 63만 원을 올라가려고 하면 그때 재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3만 원을 돌파하면 63만 원이 보통 지지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지지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졌다 다시 돌파하면 그게 진짜로 가고자 하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는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뚫고 나서 안 밀리고 그냥 위로 계속 간다. 그러면 그런 흐름을 제가 봤을 때 한 2주 정도 유지를 해주면 위에서 그냥 안착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속임수, 변수 이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저항이잖아요. 그쵸? 그 세력들이 어떻게 요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자, 정리되었죠?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분기 실적 기다리면 되는 거고 어차피 실적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는 분들은 여러 속임수 움직임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감수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